잘라먹는 7분 문학, 시 우려먹기 세 번째 시간. 오늘의 시 윤동주의 쉽게 씌어진 시입니다. 가장 먼저 작가 이름 윤동주를 우리 머릿속에서 빼고 시작합시다. 알고 있는 지식으로 시를 짜맞추면 시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전히 내재적 관점으로만 먼저 이 시를 읽어보시고 느껴보시죠. 쉽게 씌어진 시랍니다. 이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꼭 단번에 무엇을 확정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내립니다. 부정적이고 외롭고 스산하고 고난을 상징하는 밤비라고 무조건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어는 다양하게 상상될 수 있습니다. 왜 촉촉하게 아늑하게 내리는 밤비도 있잖아요. 그런데 속살거린다는 조금 이상합니다. 비가 시원하게 내리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들릴 듯 말 듯 내리는 비의 소리는 스산하고 수상한 분위기를 내죠. 다음 행의 육첩방 앞에 있는 꽃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의미 때문이 아니라요. 시험에서도 지문에서도 생활에서 쓰이지 않는 단어는 가르쳐준다 이겁니다. 모르는 단어의 의미를 외우려고 하기보다 나와 있는 시어를 상상하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쨌든 육첩방, 다다미방을 남의 방, 남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내가 있는 방을 내 방이 아니라 남의 나라라고 언급한 것은 분명 이질적이고 부정적인 분위기라 할 수 있겠죠. 이 방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봅시다. 밤, 밖에 비는 스산하게 내리는데 불을 켜고 있을까요? 어둡고 음침하게 혼자서 방 한 구석에서 창밖을 보는 한 사내가 보입니다. 이 방에 있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외롭고 침울하고 두렵기까지 하지 않나요?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시인의 하늘의 뜻, 천명이랍니다. 시를 쓰는 것이 하늘의 뜻이니 슬픔의 이유는 정확히 모르지만 슬픈 상태에서도 한 줄의 시를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이건 어떻습니까? 무조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죠. 얼마나 좋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담긴 지원. 그러나 이건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내 이야기가 긍정이라 해도 전체의 맥락에 따라 의미가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걸요.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가 긍정인지 부정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그 거리에 갔었는데 옛날 날 사랑해 주었던 그 여자 생각이 나더라. 내가 힘겨울 때 나를 꼭 안아주고 따스한 눈빛으로 바라봐 줬었지. 그 마음이 느껴져서 그녀와는 길거리에서 김밥만 먹어도 힘이 났었어. 근데 이제 이렇게 힘겨울 때 그녀가 없네. 어떻습니까? 안에 그녀와 있었던 이야기는 분명 참 좋은 긍정적인 이야기지만 전체의 이야기에서는 그것이 더 아름답고 좋았기에 더더더 아프게 다가오죠. 이처럼 전체 이야기 안에서의 해석이 긍정인지 부정인지는 좀 더 두고 보셔야 합니다.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이것도 긍정인지 부정인지 명확치가 않습니다. 다만 그냥 교수라고 해도 됐을 텐데 늙은 교수라고 표현한 점에서 약간 배움이 고루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긴 합니다.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둘 죄다 잃어버리고 갑자기 연애 분위기가 심각하게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동무들을 잃어버렸답니다. 죽었거나 아니면 헤어진 것이겠죠. 심하게 부정적인 분위기.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자신의 상태를 침전, 밑바닥으로 가라앉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게다가 홀로 말입니다. 그럼 자신의 상태를 홀로 침전한 부정적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침전하지 않은 이들은 누구일까요? 시에서 찾는다면 바로 전 연애의 동무들이 되겠죠. 그럼 나에게 침전하는 것이란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일까요? 사랑이 담긴 학비로 풍족히 사는 것, 대학 수업 들으러 가는 행위 등이 되겠죠. 이제 앞에 3년 사연이 그 내용이 긍정적이면 긍정적일수록 전체 내용에서는 심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와닿습니다. 동무들은 그렇지 않은데 나만 홀로 풍요롭게 수업을 듣고 있는 현실이 바로 침전하는 것이다. 어떻게 정리가 좀 되셨나요?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인생을 살기 어렵다는 데에는 누구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시 안에서 찾는다면 아마도 나의 침전된 세계와 상반된 동물들의 인생을 말하는 것이겠죠. 동물들은 힘겹지만 떳떳하게 그런 현실 속에서 사는데 나만 떨어져 나와 이렇게 풍족한 상황에서, 그것도 일본에서 살고 있구나. 이것이 부끄럽다. 그런 해석이죠.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이련의 내용과 거의 같지만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이제 확연히 부정적인 인식을 문두로 강력하게 표현했네요. 육첩방은 남의 나라인데 이곳에서 나는 무엇 한단 말인가. 밤비가 속살거리는 것이 꼭 나를 유혹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 풍족히 동물 따위는 왜 생각해? 그런 유혹이 사람이라면 왜 없겠습니까?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결연하게 시적 화자는 등불을 켜 어둠을 내몹니다. 그리고 무엇 했을까요? 시를 쓰며 아침을 기다리는 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니, 어둠에 편승하지 않을 거야. 나는 아침을 기다릴 거야. 시처럼 순수하게 나 자신을 지킬 거야. 이런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마지막 연, 구분을 위해 앞에 나를 A, 뒤에 나를 B로 놓고 생각해봅시다. 현실에 부끄럽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손을 내미는 적극적 행위를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 현실에 부끄럽고 괴로워하는 나는 다름 아닌 B가 되겠죠. 그럼 손 내미는 나, A는 왜 손을 내밀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어떤 깨달음과 각오가 섰기 때문이겠죠. 자신이 어둠을 내몰고 아침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존재라는 인식, 그 거대한 각오와 인식을 가진 A가 풍족한 현실에 괴로워하는 B에게 눈물과 위안, 악수를 청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A는 B에게 무엇라 말하며 악수를 청하는 것일까요? 그 대화를 상상해서 잠시 적어보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너, 동무들과 떨어져 홀로 풍족한 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괴롭지. 하지만 너도 알잖아. 지금 이렇게 혼자 떨어져 그러한 부끄러움을 견디는 것은 앞으로 올 아침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그러니 나는 너를 이해한다. 잘 버텨내자 우리. 감정을 좀 실어서 답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대답도 궁금하네요. 다양한 의견 댓글로 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내재적 관점으로 상상한 시에 의지적 관점을 대입해 생각해 봅시다. 이 작품은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였던 청년 윤동주가 일본 유학 중 쓴 작품이죠. 그것을 대입하면 이 시를 통한 윤동주의 목소리는 이렇게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국의 동포들이 힘겹게 살아가는데 나 홀로 떨어져 나와 이렇게 잘 먹고 잘 배우는 것이 죄책감이 들 정도로 부끄럽기만 하구나. 그러나 나는 안다. 이것이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고 기다리며 준비하는 지식인이 해야 할 일임을. 나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이 부끄러움의 시간을 버텨낼 것이다.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시를 우려보았습니다. 그러나 쉬운 시이든 조금 어려운 시이든 큰 원칙은 같습니다. 암기한 지식으로 끼워 맞추지 말고 낭송하며 시어 하나하나를 우려 느끼도록 먼저 내재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재적 관점의 충분한 상상과 정리가 끝난 다음 그 다음에 의제적 관점으로 해석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감각을 살리는 참으로 좋은 방법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처음 보는 어떤 시도 또 어떤 이의 마음도 담아낼 수 있는 넓은 공감력을 지닐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배움이 더 즐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뇌아풍 창조동행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